네, 김현수 기자 들어왔어요? 지금?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그럼 마감 끝났어요? 네, 저는 이제 막 끝났어요. 아, 다른 기자들은 지금 그, 아직 마감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저희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이때가 마감을 마무리하는 항상 시점이라 가지고 지금 기자들이 좀 바쁜 시간입니다. 아, 김현수 기자는 이번 주에 무슨 기사를 마감하셨습니까? 저는 인터뷰를 이번 주에 좀 많이 했는데요. 그 소피의 세계라는 영화가 개봉해요. 이재한 감독이라고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이제 기술실장 역을 스태프로 활동을 했던 같이 작업을 했던 감독이 이번에 연출 데뷔작을 찍었는데 장편 영화 데뷔작을 소피의 세계라고 거기 출연한 주인공으로 출연한 김세벽 배우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지금 저희 다음 발간하는 호의 특집 기사 주제 이야기 해도 되겠죠? 네, 좀 하십시오, 지금. 예, 저희가 홍보해야죠.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주된 역할을 한 건 아니고 뒤이어서 들어오게 될 기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한 기사인데 BL이라고 이제 BL물이 어떤 장르의 작품들이고 어떤 산업적인 지금 위치에 와 있는가를 좀 분석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예, BL이요? 예, 예. 네, 그 드라마 아마 왓챠 드라마 아실 텐데 시멘트 게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작품도 비롯해서 BL에 관한 어떤 산업 취재들을 많이 해서 저는 카카오 페이지의 BL물 담당하는 담당자와 그리고 오렌지디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리디북스 산하의 오렌지디에서 BL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인터뷰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김현수 기자는 BL물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 BL이 무슨 약자인지도 잘 몰랐던 완전 뉴비 머글의 입장에서 새롭게 어떤 공부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서 쓰게 돼.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기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이제 또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신 왜 많은 사람들이 BL물에 좀 열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도 아직 이렇게 그 어떤 어떤 장르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 저보다는 이어서 들어오게 될 기자들이 더 많은 이 BL에 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과거에는 그 약간 매니아적인 혹은 소수의 취향 정도로만 알려져 있던 작품들이 혹은 장르들이 조금 더 어떤 메이저 시장으로 진출하는 그런 산업적인 변화의 시기에 BL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잘 몰랐던 정도의 시장 규모이고 작품을 좋아하시는 독자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연령대도 엄청 다양하다는 거를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뒤늦게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마감하는 신의 21에 이제 실린다는 얘기죠. 네, 작품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이 BL에 관한 어떤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분의 약간 에세이식의 어떤 그 입문기 그리고 용어 사전 이런 것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아마 BL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두루 즐겨 읽으실 만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동영상 팀에서 마감을 한 이제 내일 공개하는 신의 11 무빙 커버를 데스킹을 봤는데 시멘트 게러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두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뭔가 포즈를 취하는 걸 보고 와 이거는 정말 내일 공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열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공개하고 싶어지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김소미 기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퍼레이터님께서는 김소미 기자를 발표자로 이제 올려주십시오.
소피의 세계는 뭐 어떻습니까? 뭐 재밌습니까? 영화가? 소피의 세계는 아마 홍상수 감독 영화 세계를 즐겨 보셨던 분들이라면 뭔가 연관성 혹은 유사성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소피라는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을 한국으로 배낭여행을 온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느 부부의 어,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지나온 과거 같은 것들을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 일상의 미로를 보여 이 영화의 구조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세벽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소피 역할 연기하신 배우도 연기를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소소하고 일상적이지만 그 안에 뭔가 미스터리하고 신비한 어떤 구석이 있는 그런 순간들을 포착하는 영화를 즐겨 보시는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김현수 기자가 이제 취재 후기를 혼자서 지금 10분 동안 독차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김소미 기자가 올라왔어요. 짤막하게 이번 주에 BLA 세계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소미 기자. 아, 네. 저는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BL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죄송합니다. 이번 기획을 계기로 BL의 세계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공수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초보자여서요. 네, 기사를 이제 정독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소미 기자도.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김현수, 김도미 기자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눌 조현다 기자가 지금 마감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조현다 기자가 마감을 끝나자 합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의11 김성훈 기자입니다. 신의1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 올해부터 트위터의 스페이스와 블루룸에서 영화와 시리즈와 관련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벌써 일곱 번째 스페이스인데요. 이미 3월 1일 개봉한 영화죠. 개봉 이틀 동안 23만 명을 동원한 맷 리브스 감독의 신작 더 배트맨입니다. 신의 21은 지난 주말 발행한 1345호에서 특집 기사로 인데요. 오늘 그 특집 기사에 참여했던 김현수, 김도미, 조연나 기자 3명을 모시고 더 배트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니다. 방금 신의 10일 마감이 끝난 까닭에 많이 기자들이 피곤한 상태인데 청취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이스 오퍼레이터는 장영엽 신의 10일 대표가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 또한 저희가 늘 하듯이 즉석 Q&A 없이 해시태그 신의 21 스페이시즈로 주신 질문으로만 진행을 하고요. 방송을 듣다가 기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또 지난 이틀 동안 더 배트맨을 보고 또 기자들한테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 해시태그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이제 트위터 팔로워 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휴대폰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된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김현수, 김소미 기자한테 더 배트맨 어떻게 봤는지부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현수 기자, 네, 예, 더 배트맨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엠바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넘게 말을 못 하다가 이제야 이제 뭔가 엠바고가 풀렸으니까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슈퍼히어로 영화의 팬의 입장에서 또 즐겨봤고,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대부분 이제 코믹스를 원작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코믹스에 대한 팬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배트맨이 계속해서 너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새로운 배트맨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 입장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배트맨을 이제 다뤘던 이제 할리우드가 다뤘던 점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다뤘는지는 이따가 또
조윤락 기자가 합류를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더 배트맨이 이전에 그 배트맨 시리즈들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도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김소미 기자는 그 김현수 기자는 좀 재밌게 본 것 같은데 김소미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봤냐 아니냐로 따지면 영화는 잘 나왔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저 포지셔닝은 김현수 기자에 비해서는 원래 애초에도 DC라든가 코믹스에 대해서 조회도 짧고 또 취향이 그렇게까지 맞닿아 있진 않기 때문에 좀 더 대중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영화가 잘 나왔지만 약간은 또 뜨뜻미지근한 지점도 있었던 그런 감상이었고요. 영화 보고 나서 처음 느꼈던 건 관객층에도 호불호가 좀 확실히 갈릴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장면들, 조각들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좀 길긴 길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지만 또 이게 그렇게까지 새삼스러운 시도일까?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 별점 4개 줬습니다. 저는 3개 반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김소미 기자는, 그니까, 잘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인 거죠?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나눴을 때 어느 쪽에 이야기거리가 더 많냐고 하면 사실 저도 장점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약간 팬심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존의 배트맨을 굉장히 사랑해 오신 분이나 또 코믹스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번 더배는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지는 그런 지점이 있는 영화인데 이제 저에게는 그 부분이 완전히 맨살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은 그 정도의 포지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참고로, 김현수 기자는 별 4개를 줬고, 김소미 기자는 별 3개 반을 이제 줬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이제 더 배트맨이 굉장히 궁금한데, 김현수 기자가 이번 배트맨 시리즈인 더 배트맨이 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배트맨 시리즈인지 좀 배경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DC의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먼 발치에서 외신 기사나 혹은 국내에 대한 이 제작진들이 내한했을 때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취재를 하면서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기로는 DC와 마블은 이 세계관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관객들도 많이 인식을 하겠지만 마블이 어떤 이 전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중심으로 영화를 펼쳐나간다면 DC는 그와는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서 개별적인 영화들도 만들어 나가는 편인데 DC EU라는 이제 DC 확장 세계를 만들면서 베네플렉 주연의 배트맨이 출연을 했던 영화들 저스티스 리그와 같은 영화들도 그렇게 이제 확장판으로 계속 이어서 세계관을 펼쳐나가는 영화들도 만들지만 토드 필립스의 조커 같이 독자적인 영화도 이제 개발을 계속 해왔어요. 이번에 더 배트맨도 이전의 영화 시리즈와는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거나 혹은 배우가 겹치거나 이런 사례 없이 완전히 독자적인 세계관의 또 다른 배트맨 세계관의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베네 플렉이 원래 알려져 있기로는 이번 영화의 어떤 기획 개발 그리고 시나리오도 본인이 쓰고 이렇게 연출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방향이 조금 이제 DC 회사 차원에서 고민하는 지점과 맞지 않았는지 베네플렉 감독이 하차를 하고 기획 개발 단계에서 하차를 하고 맨 리브스 감독이라고 클로버필드 그리고 혹성 탈출 시리즈 중에서 2편을 연출했던 맨 리브스 감독이 연출을 이어받으면서 지금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띈 배트맨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간단한 이 영화의 출발점은 그렇고 맨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이 이 이전 시리즈와 다른 방향 어떻게 다른 방향을 추구하려고 했느냐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맨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뒤이어서 다른 기자들도 또 소개해 주시겠지만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하는 배트맨은 이전에 봤던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년의 나이에 나이가 연상하는 그런 배우들이 근육질의 배우들이 이 체격도 굉장히 좋고 이 재벌이잖아요. 설정이 배트맨이 재벌인데 그런 재벌로서의 어떤 그런 좀 고급스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품격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캐릭터들을 연출하고 연기하는 방향으로 이전의 배트맨 시리즈들이 나아갔다면 이번 영화는 완전히 그런 기존의 배트맨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브루스 웨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로버트 패틴슨과 맨 리브스 감독이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배트맨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장 제가 이제 저한테는 좀 익숙한 논란의 그 배트맨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크리스찬 베일이 좀 약간 중년의 품격이나 이런 걸 보여준 배트맨이었다면 이번 더 이번에 이제 맨 리브스 감독이 이제 창조한 더 배트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이 젊은 배우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이제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 김소미 기자, 네. 김소미 기자는 그래서 그 더 배트맨이 그 이 배트맨 서사에서 어느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냅니까? 그 질문 주신 바로 그 부분이 또 맨 리브스 감독이 이전 시리즈들과 차별화를 고심한 부분과 연결이 돼 있기도 한데요. 이제 보통 뭐 코믹스 이야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배트맨 이어 원이잖아요. 그런 만큼 영화 속의 배트맨 이야기에서도 사실 가장 매력적인 지점은 대체로 배트맨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맨 리브스 감독은 그 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배트맨의 기원에 관한 익히 알려진 내용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생략하고 2년차 배트맨, 이제 신입사원은 아니고 1년 정도 이미 이제 고담의 수호자 생활을 경험한 2년차 배트맨의 생활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트맨의 현실에 대한 굉장히 리얼리티들 혹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더 짚어낼 수 있는 이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그 시네21 통신원 인터뷰에서 맨 리브스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단적으로 이 말이 감독의 성향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느꼈거든요. 맨 리브스 감독이 이 영화 찍으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지만 특히나 우선 박쥐 옷을 입은 성인 남자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배트맨이 아니라 모든 히어로 영화에서 사실은 전제로 차치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부분이잖아요. 다들 코스튬을 입고 나와서도 마치 리얼리티가 있는 존재처럼 현대 도시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히어로 영화의 약속 같은 것인데, 맨 리브스 감독은 여기에서부터 아예 다시 그걸 진짜 현실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실존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 질문부터 새로 시작한 게 이번 더 배트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더 배트맨 최초의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봤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이 배트맨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얼마나 희한하고 얼마나 보통 사람과 다른지, 그리고 동시에 그럼으로써 또 어떻게 보통 사람들과 연결되는지, 이런 굉장히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점이 배트맨의 2년차 생활과 잘 맞닿았다는 점, 제가 아마 이번 더 배트맨 보면서 가장 좋게 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소미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관객이 저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배트맨 이미지로부터 조금은 좀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번에 새롭게 창조한 배트맨을 이제 즐기면 되는 거군요. 일단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영화 초반에 이미 영화 보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너바나의 Something in the Way를 배경으로 이 청년 배트맨이, 그러니까 로버트 패틴슨이 동틀력 무렵에 도로를 질주하는 굉장히 낭만적인 몽타주 씬이 있어요. 저는 딱 이 장면이 이번 더 배트맨의 아이덴티티 같은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느꼈었는데, 앞서서 이제 김현수 기자가 이야기해줬던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의 캐스팅에 가는 의미도 결국에는 이 배트맨이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는 배트맨으로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아직은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안의 분노에 스스로 힘겨워하고
분투하고 있는 굉장히 청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배트맨 캐릭터가 늘 갖고 있는 카오스에 청년의 방황까지 조금 더 더해졌다. 그래서 로버트 패틴슨의 캐스팅이 이전과 확실히 새롭게 다가온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김현수, 김소미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 그 마감을 막 끝낸 조연나 기자가 어, 드디어 스페이스에 들어왔습니다. 조연나 기자? 네, 안녕하세요. 그 조연나 기자는 이제 김현수 기자는 아까 그 더 배트맨 재밌게 봤다. 이제 본인은 이제 즐겼다. 별 4개를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김소미 기자는 어, 잘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미지근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약간 3개 반 정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연나 기자는 더 배트맨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보셨을 때? 네, 저도 김소미 기자의 의견에 좀 더 가까웠는데요. 저도 이번 배트맨은 특히 좀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히어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굉장히 유려하고 능숙하게 해결한다기보다는 좀 어딘가 투박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간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손수 단서를 모으고 해결하는 탐정이라는 점에서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뭔가 괜히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장소에 있는 것 같고 어딘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 같은 게 많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아직 미완성인 히어로인 점을 좀 고려를 하면 오히려 그런 배트맨의 특징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이라 말씀을 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리들러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씬이 좀 좋았습니다. 원경에서 잡는 그 풍경이 굉장히 흑이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드워드 호퍼의 밤의 사람들에서 영감을 얻은 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유추하고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아까 이제 김선미 기자는 이제 로버트 패틴슨이 막 밤에 질주하는 장면이 이번 배트맨의 아이덴티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반면에 조연나 기자는 그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밤에 커피 마시는 이제 그림을 또 어,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 빌런 리들러가 맞잖아요. 커피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아, 조연나 기자? 네, 그래서 별은 몇 개 주셨어요? 더 배트맨에. 저는 3개 반 줬습니다. 아, 그, 아까 전에 김현수, 김소미 기자가 이번 배트맨 시리즈인 더 배트맨의 핵심은 이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연나 기자가 이번 특집 기사에서 이제 이 배우에 대한 긴 글을 썼잖아요. 네네. 예, 그, 이번 영화에서 이제 로버트 패틴슨 어떤 모습들이 이제 인상적이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아까 김현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선 선대 배트맨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 뭐 마이클 키턴이나 발 킬머, 조지 클루니, 크리스찬 베일, 벤 애플릭 같은 이제 역대 배트맨과 견주어 볼 때 로버트 패틴슨도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다부진 인상을 주는 배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테넷을 기점으로 이 로버트 패티슨이 다시 상업 영화로 필모를 바꾸긴 했지만 그 전에는 독립예술 영화에서 좀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이라이프 같은 영화에서 굉장히 느리고 좀 차분한 인상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굿타임이나 라이트하우스 같은 작품에서 굉장히 긴장감 그리고 신경질적인 광기 같은 걸 많이 보여준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멜리부스 감독이 이번 영화는 아예 DC랑 좀 DC 유니버스랑은 별개의 노선을 갈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선대 배트맨들이랑도 완전히 다른 인상을 가진 그런 로버트 패틴슨을 캐스팅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 영화는 새롭게 좀 이야기를 논하겠다라는 선포와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멜리부스 감독에 따르면 그 로버트 패틴슨을 캐스팅하게 될 작품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 그 네, 잃어버린 도시 Z 그리고 사프디 형제의 굿타임인데요.
잃어버린 도시 Z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저 사람이 로버트 패틴슨이구나라고 알아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굉장히 작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하고요. 또 사실 굿타임이 이 로버트 패티슨을 기용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작품인데요. 아마 굿타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기서 로버트 패틴슨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계속 방황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생이랑 같이 그 은행을 털려고 하다가 동생만 붙잡히고 본인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또 동생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를 유랑하는 건데요. 이 더 배트맨의 첫 장면이 바로 이 고담시를 유랑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굿타임에서 그렇게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거리를 유랑하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배트맨에서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굿타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더 배트맨에서 그런 연결점을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배트맨을 먼저 보셨다면 나중에 굿타임을 보고 이런 점이 뭔가 이런 에너지가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네, 계속 하셔도 되는데, 이따가 다시 이제, 기회를 또 드릴게요. 네네. 저도 사실 이제 조현락 기자 얘기대로, 로버트 패틴슨에 대한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사실 이 배우가 굉장히 필모그래피가 흥미롭잖아요. 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독립예술 영화들을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출연을 하고, 배우로서 자기 영역을 그렇게 넓혀 나가고, 이제 테네스로 상업영화 복귀하기 전까지 그 필모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배우가 이제 그렇게 배우로서 자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 굉장히 강렬한 데뷔작인 트와일라이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으로 인해서 스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행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반가운 분이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이동훈 이제 엔터미디어 픽처스 대표가 지금 저희 방송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파친코 아실 겁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실질적인 이제 창립작이죠. 3월 25일 애플 TV 플러스에서 첫 공개되는 배우 윤여정, 이민호, 김민아 씨가 출연하는 애플의 글로벌 프로젝트 파친코를 제작한 이제 제작자십니다. 세바스티안 리,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이동훈 대표. 파친코 홍보 이제 계속 끝까지 들어주시면 파친코 중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 또한 즉석 Q&A 없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즈로 주신 사전 질문으로만 진행되고요. 방송을 듣다가 기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해시태그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김현수, 김소미, 조연나 기자와 함께 오늘 이제 3월 1일 개봉한 영화 더 배트맨 관전 포인트를 듣고 계십니다. 김현수 기자, 네. 더 배트맨, 그래서 관객들이 더 배트맨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보면 영화를 좀 더 즐길 수 있을까요? 더 배트맨은 주인공이 슈퍼히어로라는 어떤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이기도 하지만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들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장르적인 특징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블 영화랑 비교했을 때 그 마블 슈퍼히어로들의 개별 주인공들의 주목하는 개별 작품들을 보면 장르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영화들이 몇 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스릴러적인 면을 좀 강조한다던가 이런 특징들을 좀 내세우는 작품들이 있는데, 더 배트맨은 그 누아르 영화의 어떤 비주얼, 이야기의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무엇에서 출발을 했는가를 이제 되짚어 보면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달리 거의 유일하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히어로들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켰거나 혹은 뭐 외계에서 왔거나 인간과 다른 슈퍼파워를 지니고 있는 히어로들인데, 배트맨에게는 슈퍼파워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 저스티스 리그에 보면 그 플래시가
농담처럼 브루스 웨인에게 뭐 당신의 슈퍼파워는 뭐냐 그러니까 내 슈퍼파워는 재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농담처럼 지나가는 대사이긴 한데 그것이 사실 배트맨의 특징이거든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배트맨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배트맨이 이 누아르 영화의 장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이 배트맨은 탐정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 고담시를 배경으로 뒷골목 어둠의 어떤 그런 세계에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사건의 범인, 이제 더 배트맨을 예로 들면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인가를 사실 배트맨이 1인 자경대원으로서 범죄자들을 처치해 나가는 과정에서 탐정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다른 영화에서의 슈퍼히어로들과의 특징적인 면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굉장히 영화가 옛날 영화 같아요. 필름 룩으로 찍히기도 했거니와 굉장히 어두운 어떤 그 필터를 입힌 것 같은 거친 필름 입자가 좀 느껴지는 그런 룩을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의 정서 자체도 굉장히 제가 그 영화 보자마자 기자들하고 그 첫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화가 굉장히 고즈넉하다 이런 인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액션 영화, 액션 슈퍼히어로 영화일 줄 알고 어떤 다른 영화들의 어떤 액션을 기대하고 가신 분들은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액션의 기본적인 양도 좀 적거든요.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서.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들과 비교해서의 차이점이라면 그런 액션의 차이도 있고 이 누아르 장르로서의 그 추적 서사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다른 영화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누아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낯선 특징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배트맨 속의 이제 배트맨은 이제 기존의 이제 배트맨 처럼 어떤 재력을 무기 삼아서 이제 탐정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액션보다는 어쨌든 추적 스릴러로서의 어떤 장르를 좀 기대를 하면 이제 관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제 즐길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네요. 그 김선미 예. 그러면 러닝 타임이 조금 길어요.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기네요, 네. 정말. 예. 그래서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주목하는 영화이다 보니까 호흡도 다른 일반적인 보통의 슈퍼히어로 영화는 조금 다른 호흡을 띠고 있어서 그런 지점 차이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지루함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소민의 기자는 이제 김현수 기자 얘기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딴지를 걸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저도 이 더 배트맨이 뭐가 재밌었냐라고 한다면 약간 작품의 출발점이 어디냐인데 맨 리브스 감독이 자신의 두 가지 취향을 좀 겹쳐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워너브라더스랑 최초로 작품을 상의할 때 내가 그 워너브라더스 클래식 갱스터 영화를 다시 보여주겠다. 그걸 배트맨 시리즈로 소화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내걸었을 만큼 이제 본인의 영화적 취향을 발휘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그 배트맨의 기원을 이전 영화들과 어떻게 겹치지 않게 성장 서사처럼 풀어내느냐 하는 주제적 고민, 그 어떻게 심리 드라마로 풀어낼 거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겹쳐진 경우인데, 저는 그 포부 자체가 영화를 보는 내내 뭐랄까 굉장히 명백하게 느껴지는 점이 재밌었어요. 그 DC가 디텍티브 코믹스의 약자잖아요. 그 탐정 서사와 느와르 영화의 전통이 내면을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이상한 인간인 배트맨과 만났을 때 얼마나 시네마틱할까 그런 기대 자체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기대 아래에서 영화를 좀 독해를 해보자면 가끔 좀 웃긴 장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기이한 장면들이 좀 튀어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장 후보가 살해되고 이제 사건 현장에 배트맨이 고든과 함께 진입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살인 사건 현장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공간에
코스튬을 입은 어떤 인간이 굉장히 중후하게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주변 경찰들이 모두 배트맨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이 진입 장면이 있는데, 이게 한 끝에 아주 묵직한 비장미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한편으로는 이 배트맨이라는 기이한 존재와 이 현실적인 무대가 약간의 그 이질감을 낳고 있다, 약간의 거리감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존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이 그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다른 어떤 배트맨 시리즈를 볼 때보다도 이 사람이 이 고담시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점이 체감됐던 장면이어서 그게 느와르 영화 만났을 때 가장 시너지가 아니었나. 저도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감탄을 하면서도 약간은 그 배트맨의 비장미가 또 약간 재미있었던, 웃기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연아 기자는 좀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하네요. 네, 조현아 기자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김현수 기자가 또 이어서 해주실 얘기는 없을까요? 지금 김소미 기자가 비장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배트맨의 어떤 걸음걸이, 배트맨의 행색, 배트맨의 룩을 좀 그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촬영 감독이에요. 그레이그 프레이저라는 촬영 감독인데, 굉장히 유명한 촬영 감독인데, 이분의 전작들이 어떤 영화들을 찍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바로 이전에 듄을 찍었습니다. 듄의 촬영 감독이었고, 와, 그 다음에 뭐 폭스캐쳐, 제로 다크 서티, 이런 영화들을 이제 촬영을 맡았었거든요. 이 촬영 감독 특유의 어떤 터치가 배트맨의 캐릭터를 강조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이 영화에서 보신 분들이 인식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카메라가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정샷으로 찍지 않고 약간 카메라를 흔들어서, 이 마치 배트맨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진짜 밤잠을 설치고 몽롱한 상태에서 걷는 것 같은 걸음걸이를 카메라 워크로 보여주거든요. 그런 독특한 연출적인 특징도 이런 어떤 배트맨, 특히 로버트 패틴슨이 소화하는 배트맨의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 기자가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 지금 제가 영화를 안 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극장으로 가서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이제 조현아 기자가 이제 올라올 때까지 이제 올라왔네요. 조현아 기자 가능한가요? 네네. 네, 조현아 기자는 이제 어떻게 더 배트맨의 어떤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셨나요? 어, 저는 다른 영화들과 고담시가 어떻게 다르게 그려졌는지 그런 점도 좀 재밌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이번 배트맨 영화에서의 고담시는 앞선 영화들보다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비가 내리고 그리고 굉장히 축축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그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배트맨이 그림자, 완전 어둠 속에서 등장하는 그 씬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여주고 또 반복해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 고담시의 축축하고 어두운 면모,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하는 배트맨의 어떤 걸음걸이, 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담 씨는 이제 배트맨 시리즈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공간적 배경이자 사실은 서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공간이잖아요. 김현수 기자나 이제 김선미 기자가 좀 고담 씨, 이 영화 속에 이제 고담에 대한 어떤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배트맨 시리즈를 만들었던 감독들이 해석한 고담의 도시 풍경, 마천루의 풍경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처음 이제 이 배트맨을 만들었던 팀 버튼 감독은 이 고담을 만들면서, 이 고담은 미국 도시의 불변의 어떤 상징인 뉴욕의 캐리커처처럼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우디의 건축 양식, 교도소와 같은 어떤 파시스트 건축물, 이런 것들을 독일 표현주의의 색채를 섞어서 굉장히 독특한 고담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엘 슈머 감독이 이후에 이제 3편, 4편 두 편의 배트맨 시리즈를 연출했는데, 조엘 슈머 감독은 1930년대 뉴욕 풍경에다가 그 80년대 도쿄의 이미지들을 섞어서 이전에 팀 버튼이 만들었던 이 고담의 풍경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키치적인 고담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만들 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고담시가 그 공업 도시보다는 약간 상업 도시로서의 면모를 좀 띠기를 원해서 시카고 배경을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연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더 배트맨의 맨 리브스 감독은 약간 이전에 감독들이 표현했던 고담의 정수들을 따와다가 그 여러 가지를 좀 합쳐놓은 느낌을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이 기본적으로는 뉴욕을 아주 직접적으로 떠올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담 스퀘어 가든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퀘어 현재 있는 타임스퀘어를 너무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맨 리브스 감독이 이 다른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1970년대 뉴욕 풍경을 굉장히 만들고 싶어 했대요. 1970년대 뉴욕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도시였거든요. 그런 뉴욕의 당시의 어떤 그 불안한 그 어두운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웨인타워라고 하는 그 이제 브루스 웨인이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집 배경 뭐 이런 웨인타워가 있는 풍경들은 또 굉장히 그 스카이라인 자체가 약간 디트로이트 같은 그런 도시의 풍경을 좀 연상시키는 룩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도시의 미국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들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고담을 좀 만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한 셀리나 카일이 등장을 하는데, 셀리나 카일의 그 주인공이 활약하는 그 자신의 아파트 주변 그런 풍경 같은 경우에는 왕가희 감독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도시 풍경 같은 걸 굉장히 타용을 해서 정말 이 장면마다 약간 고담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느낌의 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현수 기자가 그 이전의 배트맨 시리즈 속의 고담과 비교해서, 그리고 또 고담의 어떤 맨 리브스 감독이 이제 1970년대 뉴욕 풍경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설계를 했다는 점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방송 또한 즉석 Q&A 없이 해시태그 시네21 스페이시즈로 주신 질문으로만 진행됩니다. 방송을 듣다가 기자들과 함께 더 배트맨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다면 그 해시태그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김현수, 김소미, 조연락 기자와 함께 3월 1일 개봉한 영화 더 배트맨 관전 포인트를 듣고 계십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한 40분 동안 배트맨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배트맨이 있다면 그 리들러, 아까 전에 이제 조연락 기자가 리들러가 이제 야밤에 커피 마시는 장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리들러는 이전에 그 배트맨 시리즈하고 비교했을 때 이 영화 속의 리들러는 좀 어떤 터로 묘사가 되나요?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들러는 일단 완전히 처음 보는 리들러,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정말 처음 보는 리들러라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폴다노가 이제 영화 공개 앞두고 이제 메인 빌런인 리들러가 이번 영화의 경우에는 너무나 지금의 우리 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무섭고 끔찍할 것 이렇게 자부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번 더 배트맨이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이 트럼프 시대의 혐오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를테면 뭐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이라든가 또 이후에 전개되는 뭐 빈부격차의 모습, 도시 재개발의 풍경, 그런 인종 차별과 혐오의 풍경들을 트럼프 시대의 거울상처럼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리들러는 그 현실의 바로 위에, 그 피부 표면 위에 서 있는 조디악의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완전히 테러리스트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고, 복면을 두르고 나타나서 살인 후에는 시체를 덕트 테이프로 휘감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마 리들러 하면 가장 많이 비교가 될 만한 게 배트맨 포에버에서 짐 캐리가 연기한 리들러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리들러를 코믹스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리들러란 캐릭터가 영화화가 될 때 작품의 톤이나 매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는 점을 아실 텐데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짐 캐리의 리들러와 폴 다노의 리들러는 거의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짐 캐리가 만화적인 의상을 입고 어떤 야만성이라든지 광기라든지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살스럽게 해악으로 풀어냈다면 폴 다노는 그 리들러 짐 캐리가 보여준 화려한 에너지는 싹 소거를 해버리고 그 자리에 훨씬 음침함이랄지 불안함이랄지 더 진지한 비극성을 불어넣어서 해석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폴 다노 굉장히 무서운데 저는 영화 끝나고 기자 간담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자리한 뭐 맨 리브스 감독이나 로버트 패틴슨이나 여타 배우들에 비해서 폴 다노가 너무 스윗한 거예요. 나 봉준호 감독 좋아한다 이러고 나 서울에서 영화 찍었고 한국 관객들 너무 좋아하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너무 스윗한 태도를 보여줘서 그 어떤 괴리가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 폴다노 하면 아마 했을 때 그런 모습도 떠올려 보면 이번 영화에서 폴다노는 의 느낌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히려 이번 그 리들러의 폴다노는 약간 어떤 영화 연상됐냐면 그 데어윌브 블러드에서 폴다노가 출연했을 때 그런 정말 광기 어린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다는 면도 흥미로웠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너무 복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얼굴을 조금 더 많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정 연기 같은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 좀 많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런 복면을 계속 쓰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그 기자간담회 때 그 폴다노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되게 그 약간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이제 얌전해 보이는 모습을 이제 카메라 앞에서 지어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배우는 배우구나. 영화에서의 그런 미친 연기를 보여주는 캐릭터와는 정말 상반된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약간 배우로서 약간 존경심을 갖게 됐달까요? 그런 다른 모습을 좀 봤었어요. 네, 조현박 기자는 그 폴다노가 연기한 리들러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었어요? 네, 일단 저는 리들러가 복면 쓴 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이유는 그 리들러가 복면을 썼기 때문에 목소리나 숨소리가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그 소리만으로 이 사람의 존재를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압감을 준다는 면에서 저는 좋았고 오히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포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면에서 좋았고 또 짐 캐리가 연기한 리들러를 떠올리면 그 물음표가 가득 그려져 있는 그런 쫄쫄이를 입은 모습이 주로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폴 다노의 리들러는 외양부터도 굉장히 다른데 그런 전투용 마스크를 쓴 거부터 해서 뭐 안경 그리고 독일군 자켓, 뭐 미군 바지 이런 식으로 의상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짐 캐리의 리들러가 좀 더 방방 뜨는 좀 밝은 느낌의 빌런이었다면 폴 다노의 리들러는 본인을 완전히 가리면서도 어떤 위압감을 굉장히 주는 그런 리들러였다는 점에서 저는 인상 깊었고 복면 쓴 거 좋았습니다. 리들러를 사랑하는 맨날 기자의 리들러의 어떤 평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복면 때문에 어쨌든 숨소리나 이런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렸을 것이다.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방금 이제 기자들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 로키 라이 스미스님께서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로키 라이 스미스님께서 문득 생각난 건데, 이번 배트맨 영화는 필름 누아르뿐만 아니라 고딕 호러로서의 정체성도 시각화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은, 연대는 좀 다르지만 하드보일드 탐정이 오컬트 호러의 세계에 던져지는 엔젤 하트, 원작 제목은 이제 폴링 엔젤, 엔젤 하트가 생각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그 김현수 기자가 이제 코믹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라이 스미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혹시 뭐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고딕 호러 영화로서의 어떤 장르적인 특징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대신에 비주얼적으로
약간 그런 인상을 받을 약간 여지가 있었던 게 그 브루스 웨인의 집, 그 저택 풍경이었어요. 그 실내 인테리어가 진짜 그 현대 배경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래된 그런 저택의 인테리어거든요. 약간 좀 뜬금없기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프로덕션 디자인에서의 설정이라고 하면 뭐 아버지의 취향이었겠죠. 그 이제 아버지의 저택에서 계속 그 저택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살고 있는 브루스 웨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디자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저택의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혹시 말씀하신 그런 고딕 호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예, 누아르적인 특징들을 제가 처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작 코믹스에서 이 영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이 있어요. 그 굉장히 배트맨의 코믹스 역사가 거의 80년이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와 작가들을 거쳐 얼마나 많은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졌겠어요. 그 중에서 90년대에 나온 롱할로윈이라는 작품이 배트맨의 코믹스 역사를 통틀어 정말 베스트 3 안에 들 만큼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인데 그 롱할로윈이 그 누아르적인 터치를 코믹스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이 롱할로윈이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 그 고담시를 배경으로 배트맨과 그리고 고든 경감으로 이제 상징되는 경찰 공권력과 그리고 그 투페이스이죠 하비덴트 검사 이 경찰과 검찰과 탐정 이 세 인물의 어떤 세 조직 간의 그런 합동작전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약간 강조하고 묘사했던 작품이 또 롱 할로윈이기도 하거든요. 이 생각해 보시면 다크나이트 3부작에서도 이 인물들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놀란 감독이 많이 차용을 했고 이번 영화에서 역시 배트맨과 고든 경위 이 영화에서는 배트맨도 2년 차인데 고든도 아직 경찰서장이 안 됐어요. 경위의 직책으로 나오거든요. 고든 경위와의 어떤 합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재미들을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왜 하비덴트는 안 나오지? 하비덴트라는 검사 캐릭터가 배트맨 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캐릭터인데 왜 이번에 안 나왔을까?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궁금했거든요. 영화 보고 나면 혹시나 이번 영화도 약간 시리즈로 연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3부작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혹시 다음 이야기에서 하비덴트라는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약간 기대도 갖게 되는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보시고 혹시 나서 네, 그 김현숙 기자가 얘기한 그 코믹스는 한국어로도 번역 출간되어 있나요? 네, 과거에는 세미콜론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었는데 그 버전은 다 절판이 됐고 이번에 시공사에서 새롭게 이 영화 개봉 맞춰서 이후에 롱알로인 약간 개정판처럼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새로 출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시고 원작의 터치를 좀 더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책도 원작 코믹스도 한국에서 정식 출간하는 책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기자들한테 다음 스페이스 예고를 할까요? 다음 스페이스에 굉장한, 다음 주에는 이제 스페이스를 저희가 2번을 할 건데, 2번 다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할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예고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이제 예고까지만 조금만 더 이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오퍼레이터를 맡은 이제 장영혁 시대 대표가 기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또 질문을 이제 올려줬는데 이 더 배트맨은 좀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는 영화인 빡으로 좀 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리고 역대 배트맨 중에서 기자들의 최애, 이제 기자들이 좋아하는 순서가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누구부터 하실래요? 역으로 할까요? 조현라 기자부터 할까요? 네. 역대 배트맨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트맨은 사실 크리스찬 베일이었는데요. 음, 로버트 패틴슨을 보고서 약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는 영화인가? 음, 어, 스포가 안 되는.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맷 리브스 감독의 머리에는 이미 3부작이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 이미 더 멀리까지 그려놓고 이 첫 번째 배트맨의 시작점을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네,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질까? 이 배트맨이 아직은 미성숙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히어로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를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현라 기자의 배트맨 최애 순서는 놀란 감독의 배트맨인 크리스찬 베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로버트 패틴슨을 보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었어요. 김소미 기자도 같은 생각인가요? 네. 저는 아직 최애작은 그래도 여전히 다크나이트인 것 같고요. 저한테는 또 아직은 여전히 크리스찬 베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안 들렸어요? 네. 제 이야기 안 흔들렸냐고요? 그러니까 로버트 패틴슨의 턱이 되게 매력이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면 공감하셨겠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마스크를 너무 안 벗더라고요. 리들러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번 새 트릴로지가 전개되면서 패틴슨이 마음을 훔칠 여지는 좀 앞으로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계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사실 앞서서 그 엔젤아트 이야기해주신 질문자님이 되게 반가웠는데, 저는 이번 더 배트맨 공개되기 이전에 워낙 이미 이제 좀 사전부터 DC의 기원으로 돌아가서 뭐 탐정물이 펼쳐진다, 또 하드보일드다, 굉장히 어둡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맨 리브스의 더 배트맨이 뭔가 1980년대 그런 고딕 호러 풍도 들어가 있는 탐정물까지도 나아갔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은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엔젤아드처럼 더 키치하게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 비하면 오히려 단정했던 영화여서 그래서 제가 뭔가 앞서서 좋았지만 또 약간 뜨뜻미지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닐까 싶고요. 이번 더 배트맨 세계관에 대한 떡밥을 하나 던지자면 오늘 그 셀리나 카일과 브루스 웨인의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더 배트맨에서 비중면에서 로맨스가 높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아직 캐트우먼이라고도 불리지도 않는 상태의 셀리나 카일 시절과 그리고 청년 배트맨이 함께 투숏이 등장하는 순간들이 모두 굉장히 멋지게 장면화가 되어 있어요. 이번 배트맨 관련해서 느와르가 장르적으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 느와르 영화를 보는 내용적으로 또 다른 재미가 결국은 탐정과 판무파탈의 오묘한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더 배트맨도 그런 멜로적인 감수성을 굉장히 드라이하고 절제된 형태로 표현하면서도 또 그 7, 80년대 필름 영화의 낭만을 가득 담아서 시각화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기대를 또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셀리나 카일과 배트맨이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전적으로 끝낸다고 싶을 정도로 그 클래식한 멜로드라마에서 보는 아련함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전 작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냐면 국내 제목으로는 추억이라고 번역된 로버트 레드포드와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나오는 알죠. 명작이 있죠. 그 작품과 비교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클래식한 향취가 묻어나는 장면들이 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 김소미 기자 되게 좋게 보신 것 같은데, 김면수 기자처럼 별 4개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직은 머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트릴로지가 전개되면 좀 더 설득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조현라 기자는 크리스찬 베일이었는데 패틴슨한테 넘어갔고, 김소미 기자는 아직은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셨고, 이 두 사람보다 이제 연배가 더 많은 40대인
김현수 기자는 역대 배트맨 중에서 최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관과 관련한 떡밥을 좀 던져주세요. 당연히 마이클 키튼이죠. 그 지금 뭐 많은 배우들 다 훌륭한 배우들인 것은 동의하나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그 저 최근에 그 무슨 시상식이었죠? 그 시상식 그 무대에 오르는데 마이클 키튼이 그 등으로 기어 올라가는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나 마이클 키튼다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줘가지고 그 외신에서는 배트맨 무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마이클 키튼의 어떤 연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낄 수 있었고 지금 뭐 루머로 나오는 것 중에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 역할을 다시 맡아서 다른 이제 뭐 플래시인가요? 그 영화에 이제 출연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들이 나오는데 그 뭐 할리우드가 왜 마이클 키튼을 다시 기용을 했을지는 너무 명백한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이번 영화가 어떤 세계관을 공유하는가, 어떤 세계관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이 고담시가 어떤 위기를 갖고 있는 도시인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고담시가 재개발 열풍에 휩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고담시가 완전히 썩었고 범죄의 온상이 되었고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도시에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아픔, 상처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는 이 고담시의 범죄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배트맨이 고든 경위와 함께 이 공권력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협동 작전을 펼쳐서 범죄자들과 맞서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보시면 이 맨 리브스 감독 버전의 배트맨 세계관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배트맨 시리즈에는 고담 씨가 이제 이번 시리즈보다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겠네요. 예, 그로 인해서 알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아마 누군가는 보게 될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남 기자가 시내 21 스페이시로 멘션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기자들이 고담시티 언급할 때마다 저는 구경의 고담, 김수로 씨가 연기한 고담 똘려요. 영화 아직 못 봤지만 청취자로 듣는 것도 재밌군요. 라고 자기 오늘 방송을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남대로 기자는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을 이제 뛰어야 되니까 다 자연스럽게 다음 스페이스 예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또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스페이스 예고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스페이스 날짜는 다음 주는 신의 10일이 이제 스페이스를 두 번을 할 건데요. 일단 이제 당장 다음 주 먼저 하는 걸 예고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방송은 이제 그 다음 방송 끝나고 다시 예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스페이스 날짜는 대선이죠. 대선 하루 전날 밤인 3월 8일 밤 11시에 영화 우리 집을 연출한 윤관 감독을 모시고 그가 최근에 낸 책 호호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